자, 그럼 앞 시간에 우리 사채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첫 번째는 사채 발행할 때에 여러분들이 일단 우리 분계 목적으로 생각하면, 자, 제일 먼저, 자, 이건 실기 목적으로 사채를 발행했다는 말이 있으면 무조건 대변에 사채 액면가를 쓰고, 그리고 차변에 우리가 돈 받는 걸 쓰는 거예요. 그럼 돈 받는 걸 써서 액면가하고 일치하면 그냥 액면 발행인 거고, 우리 액면가보다 작게 받으면 우리는 그냥 손해본 돈이다라고 생각해서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라고 쓰시면 되고, 액면가보다 많이 받으면 우리는 이익이죠. 그래서 사채 할증 발행 자금이다라고 그냥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에서 분개할 때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자, 이론상의 사채에 대해서 나왔을 때는, 자, 이 사채가 액면 이자가 내 거라는 기준을 가지세요. 그러면 내 거하고 시장의 이자가 일치하면 액면 이자인데, 내 이자율보다 시장 이자가 크면 내가 불리하죠. 불리하니까 할인 발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내 이자가 액면 이자가 시장 이자보다 크면 내가 유리한 상황이죠. 그러면 할증 발행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성격이 개정 과목 성격이 사채 할인 발행 자금, 할인은 우리가 깎았다 불리하다라는 느낌 드시죠? 그거는 사채를 차감하는 성격의 계정이고, 할증 발행은 우리한테 유리한 조건이라는 느낌이 드시죠? 그러면 사채를 가산하는 조건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에 제가 다른 색깔로 이번에는 사채 발행 비용이 있다라면 이제 또 추가를 좀 해볼게요. 자, 추가로 사채 발행 비용이 10만 원 현금으로 더 들어갔다라고 볼게요. 자, 그럼 사채 발행비를 보기 전에 잠깐, 자, 지금 오른쪽에 제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우리가 사채를 발행한 발행가가 있는데, 얘를 사채의 발행 시점의 장부가액이라고 해요. 발행가가 사채의 장부가액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 첫 번째 거는 우리가 사채를 그냥 그대로 사채 장부 금액이 발행했을 때 100만 원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얘가 100만 원이고, 두 번째는, 자, 100만 원인데 우리는 6만 원의 차감 계정이 달렸죠. 그럼 우리 장부가액이라는 건 자기 계정 과목에 차감 계정이 있으면 빼고 가산 계정이 있으면 더해주는 게 장부 금액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100만 원에 차감 계정 6만 원 달려 있으니까 빼면 94만 원이 우리는 장부가액 발행 금액이겠죠. 이 받은 돈이 아니에요. 받은 금액은 이 금액에 차감 계정 뺀 게 장부 금액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얘는 94만 원이 발행가가 될 거고, 세 번째 거는 100만 원에 가산 계정이 6만 원 붙어 있죠. 그래서 우리 세 번째 할증 발행은 발행가액, 장부가액이 106만 원인 이런 조건의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우리가 사채 발행비가 10만 원 들어갔으면, 자, 첫 번째 액면 발행이었는데 우리가 현금으로 사채 발행 비용이 10만 원이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사채 발행하면서 100만 원 받아서 우리는 액면 발행인 줄 알았는데, 사채 발행하면서 10만 원 손해 본 거죠. 그럼 10만 원 작게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10만 원만큼 우리는 사채 할인 발행 자금 10만 원으로 이렇게 인식을 할 거예요. 사채 발행 비용은 사채 발행하면서 손해 본 걸로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처리해 버리면 사채 발행 비용이 포함된 분계에서 그럼 사채 장부 금액이 얼마가 되죠? 100만 원인데 사채 차감 계정 10만 원 있으니까 99만 원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죄송해요. 10만 원 왜 이렇게 많이 썼어, 내가. 그죠? 3만 원이라고 할게요. 10만 원 너무 많이 썼다. 자, 3만 원만 할게요. 그럼 사채 발행 비용은
97만 원이 되겠죠. 그럼 얘는 사채 발행가액은 97만 원이다로 바뀌게 돼요. 사채 발행비만큼 발행가액이 줄어들게 돼요. 자, 그럼 할인 발행을 가지고 볼게요. 자, 할인 발행에서도 우리가 사채 발행 재비용이 3만 원이 들어간다면 그러면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 지금 손해 본 돈이 9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겠죠. 처음에 100만 원 갚아야 되게 발행했는데 94만 원만 받았고 근데 또 발행 비용 3만 원 들어갔으니까 나는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 9만 원으로 얘가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9만 원으로. 그죠? 자, 그럼 사채 발행된 장부 금액은 100만 원에 9만 원 빼면 얘는 91만 원으로 바뀌죠. 91만 원으로. 다음 할증 발행에 사채 발행 비용이 3만 원이 들어가게 되면 그럼 발행 비용 있기 전에는 사채 발행하면서 6만 원 이익 봤다라고 써라 그랬는데 3만 원의 사채 발행가가 더 들어가게 되면 우리 이익 본 건 6만 원이 아니고 3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죠. 그럼 얘가 3만 원으로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럼 100만 원의 가산 계정이 3만 원이면 자, 얘는 발행 가격이 103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죠. 자, 지금 사채 발행비가 있으면서 금액이 이렇게 줄어들게 됐는데 자, 분개하실 때는 이 사채 발행비는 사채 발행하면서 손해본 돈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사채 별도의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고 사채 발행하면서 우리가 손해본 돈으로 처리하시면 되고 그럼 이제 이걸 이론에서 이야기할 때는 여기 현금 3만 원, 6만 원이 4만 원 됐다 썼어요. 뒤에 안 보이셔도. 자, 그럼 이론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채 발행 비용은 사채 할인 발행 자금에 가산한다고 나와요. 맞죠? 할인 발행 자금이 더해졌죠. 그리고 또 사채 발행 비용은 사채 할증 발행 자금에 차감한다고 나와요. 그럼 6만 원에서 3만 원 됐으니까 얘도 그 표현하면 맞죠? 그럼 또 표현하는 게 뭐냐면 사채 발행 비용은 사채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고 적혀 있는데 지금 100만 원을 97만 원, 94만 원, 91만 원, 106만 원이 103만 원 발행가액에서 줄어들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럼 사채 발행 비용은 사채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도 정확한 표현이고 할인 발행 차금에 가산하고 할증 발행 차금에 차감한다 하더라도 정확한 이론상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 그 표현에 대한 의미 이해가시죠? 자, 이게 우리 사채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한 거고 지금 우리 사채에 뭐 현재 가치 적혀 있고 한 거는 뭐 지금 보는 건 오버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냥 236페이지에 발행 방법하고 할증 발행, 할인 발행만 지금 여러분들은 정리를 해 두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보면 자고 사채에 대해서 좀 봤고 자, 우리 교재 바꾸고 나서 제가 이거에 대한 유효이자율법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엔 우리 이제 자본으로 갑시다. 248페이지. 먼저 자본의 분류로는 이제 그게 5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자본금이라는 분류와 두 번째 자본잉여금이라는 분류와
세 번째 자본 조정이라는 분류와 네 번째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분류와 마지막 이익잉여금이라는 이렇게 5개의 분류로 또 소분류로 나눠져요. 우리 자산으로 치면 우리 그 당좌자산, 재고자산 이렇게 분류 나눈 것처럼 얘네들도 이렇게 5가지 분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럼 이 5가지 분류 중에서 이 3개가 납입 자본인 거고 이 2개가 손익 자본인 거예요. 납입 자본이라는 건 자본 간의 거래에서 이제 우리가 이익을 보거나 우리 회사 돈이 되거나 빠져나가거나 한 거고, 그러니까 뭔가를 사고 팔거나 우리 영업 활동한 게 아니고 자본 거래에서 발생한 게 위에 납입 자본 쪽이고, 손익 자본은 우리가 사업하면서 일어난 거예요.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돈을 벌거나 손해 보거나 혹은 아직 안 일어났는데 기말 봤더니 돈 벌었거나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 있는 계정 과목을 보면, 자, 먼저 자본금으로 분류되는 곳에는 계정 과목이 2개밖에 없어요. 시험에 드는 표현을 쓰는데 보통주 자본금과 그리고 우선주 자본금으로 이렇게 둘로 분류를 나누고 있어요. 이렇게 둘로 분류를 나누고 있어요. 자, 그럼 보통주 자본금, 우선주 자본금이라는 이 2개의 차이는, 자, 지금 이제 저와 같이 자본 이야기하는 거는 지분 증권인 주식을 이야기할 거예요. 이 앞에 사채 이야기했던 건 채무 증권인 채권을 이야기한 거였고, 우리가 채권 발행하는 거였고, 이제는 우리 회사에 지분이 있는 주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주식은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권리가 있을 건데, 보통주 자본금이라는 주식은 여러분들 주식하시는 분 보통주, 우선주 이런 글자 적혀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보통주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주식이에요. 의결권도 있고 그리고 청구권도 있고 그냥 일반적인 게 다 있는 건데, 우선주 자본금은 의결권이 없어요. 의결권이 없고 그냥 배당 우선 청구권만 있는 게 이제 우선주 자본금이에요. 이 개미 투자자들은 우선주 주식을 사시는 거 저는 비추천이에요. 왜냐하면 갑자기 개미 투자자들이 우선주를 막 사요. 그러면 보통주에 있는 일반 주주들이 그냥 돈만 쭉 들어왔는데 배당해주기 싫죠. 그러면 배당 안 하기로 결의 한 2년만 하면 주가, 우선주 자본금이 주가가 쭉 빠져요. 그럼 그때 그냥 회사가 사서 없애버리면 돼요. 그래서 개미도 죽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우선주는 사면 안 돼요. 자, 그럼 우리는 보통주 자본금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주식인데, 자, 우리 정말 특이하게도 우리 회계사의 시험하고 세무사의 시험에서만 이 두 시험에서만 보통주 자본금이라는 이 계정 과목이에요. 계정 과목인데 얘를 생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계정 과목으로 자본금이라고 써요. 근데 이 시험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시험, 뭐 전산회계 운용사라든지 막 이런 시험들은 보통주 자본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데, 근데 이 두 시험만 그냥 자본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면 그건 보통주 자본금을 말하는 거고, 우선주 자본금은 우선주 자본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고 있어요. 자, 그럼 자, 자본금은 이 두 계정 과목만 있는 거고, 자, 먼저 지금 납입 자본 쪽만 먼저 볼게요. 자본잉여금이라는 건 자본 간의 거래에서 이익을 본 거예요. 또 자본 조정이라는 건 이렇게 자본 간의 거래에서 자본금으로 분류할 수 없고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들을 전부 다 모아둔 것이 자본 조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본 간의 거래에서 이익 본 게 이건데 손해 본 게 있을 분류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도 들어가 있고 손해 본 게, 그리고 그 외 나머지도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반대는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이쪽에서 제가 좀 오른쪽에서 예를 좀 들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용어가,
자, 증자라는 용어가 있어요. 자, 증자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우리 요즘 줄임말 잘 쓰죠, 사람들. 얘는 자본금을 증가시키다라는 말의 줄임말이에요. 자본금을 증가시키다라는 말의 줄임말이 증자예요. 그럼 자본금을 증가시키려면 우리 회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식을 발행해야 돼요.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주식을 발행해야 돼요. 그래서 주식을 발행하다, 증자를 행하다 같은 말이에요. 주식을 발행하다와 증자를 행하다는 같은 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주식을 발행할 건데, 자, 우리가 주식은 최소 한 주당 100원씩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회사 가서 봤는데 우리 회사가 100만 주가 있는 거야. 우와 하고 봤더니 한 주당 100원이라서 자본금 1억짜리 회사예요. 그게 주당 100원씩으로 쪼개져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주식은 발행을 하기도 하고 찍어서 새로 발행을 하기도 하고 얘를 거꾸로 사와서 없애기도 해요. 그러려면 우리는 주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장부에 금액으로 쓰죠. 금액으로 쓰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금액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주식의 가치는 매일 바뀌잖아. 그럼 그날 공정가액이나 시가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얘는 일관성 있는 금액을 쓰기 위해서 우리 이 자본금에 대해서는 무조건 액면가를 쓸 거예요. 액면가를. 자, 그럼 우리가 주식을 발행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자본금을 증가시킨다라고 했죠. 그럼 자본금을 증가시키려면 자본금 계정 과목적을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자본의 자리가 대변이니까 대변의 자본금이라고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의 자본금 쓰고 자, 이번에도 무조건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를 써야 돼요. 자, 오늘 제가 제일 많이 이야기할 거예요.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소리. 자, 여기에도 무조건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를 써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지금 1000주를 발행하는데 액면가가 1000원이라 그러면 우리 주식 액면에 적혀있는 금액이 주당 1000원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1000주를 발행하면 우리는 주식 1000주를 발행하였다라고 하면 이것저것 볼 것 없이 무조건 대변의 자본금 그리고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를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무조건 100만 원 써야 돼요. 자, 지금까지 제가 잘 안 쓰던 용어 무조건을 오늘 2번 썼죠. 사채에서도 무조건 액면가라고 그랬고 주식 발행할 때도 대변의 자본금의 액면가라 무조건 액면가라고 그러죠. 제가 무조건이야 쓴 거는 여기에 그거 안 쓰면 그냥 틀렸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변수 없어요. 변수 없이 무조건 액면가를 써야 돼요. 자, 그럼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받는 돈은 시장에 형성된 시가를 받는데 만약에 시가가 똑같이 1000원이라면 우리는 차변에 돈을 1000주 1000원에 발행하게 되겠죠. 시가로 이 금액으로 우리는 발행하게 돼요. 그래서 발행가다라고도 표현하고 시가라고도 표현을 해요. 시장 가격으로 발행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100만 원이 우리가 들어왔다라고 쓰게 되겠죠. 지금처럼 이렇게 쓰는 걸 액면 발행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액면 발행이다. 자, 그럼 지금 이렇게 썼을 때에 우리는 주식 발행하는 걸 하면 자본금이 증가하고 자본금이 증가하다라는 말의 줄임말이 증자라고 했죠. 그럼 증자를 하면서 난 지금 돈 받았죠. 공짜가 아니죠. 그래서 이걸 앞에 유상증자라고 표현할 거예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거 뭔가를 받았잖아. 돈이든 뭐 자동차든 물건이든 뭔가를 받는 게 공짜가 아니면 유상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걸
유상증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엔 자, 우리 회사가 1000주를 발행을 하는데 자, 계속 예를 들게요. 자, 액면가는 제가 계속 1000원을 가지고 하면 자, 이번에 발행하는데 시가가 한 주당 1200원인 거예요. 시가가 한 주당 1200원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든 간에 주식을 발행하다라고 하면 대변의 자본금, 이 자본금은 무조건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그럼 얘는 100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차변에 돈을 받는데 나는 시장 형성된 가격으로 발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는 돈은 120만 원이 되겠죠. 그죠? 주식 발행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변에는 액면가, 그리고 차변에는 내가 실제로 시가를 받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는 액면 가격과 시장 가격의 차이, 이걸 우리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20만 원을 써주게 될 거예요. 이제 주식 발행하면서 액면가보다 초과금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요. 그럼 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이 계정 과목은 지금 이 거래가 우리가 장사하는 사업하는 거래가 아니죠. 지금 자본을 증가시키는 있는 자본 거래잖아요. 자본 거래에서 지금 이익 봤다는 느낌 드시죠? 그래서 이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 잉여금으로 분류되는 계정 과목이에요.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 잉여금으로 분류되는 계정 과목이에요. 또 우리 회사가 주식을 1000주 발행하는데 자, 계속 액면가는 1000원이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럼 우리가 주식 발행하는데 이번에는 우리 회사의 주식의 가치가 한 주당 700원이다라고 볼게요. 700원.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이제 불리한 상황에 놓였죠. 자,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주식 1000주를 발행했어요. 주식 발행하면 대변의 자본금, 이 계정 과목은 무조건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그리고 차변에 내가 돈을 받는데 700원에 1000주를 발행했으니까 70만 원을 받겠죠. 자, 그럼 70만 원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차이 나는 이 30만 원을 우리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다라고 계정 과목을 처리할 거예요. 이번에는 액면가보다 내가 돈을 작게 받게 되면 이걸 우리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주식을 할인 발행했다. 많이 받은 건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하고 작게 받은 거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다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또 이 거래 가지고 이 계정 과목 성격을 보면 지금 이번에도 자본을 증가시키는 자본간 거래인데 자, 지금 이 계정 과목이 자본금으로 분류될 건 아니죠. 이 계정 과목 두 개밖에 없어요. 또 잉여금이라는 건 우리가 이익 본 돈이죠. 남아도는 돈. 얘는 자본간의 거래에서 이익 본 거 아니죠. 자본간의 거래에서 자본금, 자본잉여금 분류할 수 없는 거는 전부 다 자본 조정에 둘 거예요. 그래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 조정 성격의 계정 과목이에요. 자본 조정 성격의 계정 과목이에요. 자, 그럼 이 계정 과목 가지고 자, 이걸 좀 보면
자, 자본금은 자본이니까 내가 안 지우면 절대 안 없어지겠죠. 그죠?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제가 주식을 3번 발행을 해 볼게요. 자, 우리 회사가 액면가가 1,000원인 주식을 자, 첫 번째 1차 증자를 해요. 자, 1차 증자하면서 1000주 시카 말고 이제 시험에서 자주 쓰는 표현 발행가가 1,200원으로 첫 번째 발행을 해요. 그러면 대변에 우리는 자본금 무조건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그리고 차변에 내가 돈을 받는데 나는 1,200원에 발행했으니까 120만 원을 받게 되고 그럼 대변에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 20만 원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자, 얘는 이해가시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볼게요. 자, 2차 증자예요. 1000주를 발행하는데 발행가가 900원이다라고 볼게요. 한 주당. 자, 그럼 얼마에 발행했든 간에 나는 주식 발행했으면 대변에 자본금 100만 원 쓰는 건 불변이고 이제 차변에 돈 받아야 되는데 차변에 현금으로 900원에 발행했으니까 9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10만 원은 계정하면 뭐라고 했죠? 이 앞에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이라고 이 앞에 제가 이야기했었죠. 자, 그런데 이걸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 회사가 지금 1차 증자, 2차 증자하면서 주식을 2,000주를 발행했죠. 그럼 자본금 얼마 증가시켰죠? 200만 원 증가시켰죠. 그런데 차변에 우리가 돈 받은 건 얼마죠? 200만 원씩 증자시키면서 210만 원 받았죠, 총. 그러면 우리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10만 원 초과금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이라고 쓰면 이 두 계정 과목은 자본이기 때문에 안 지워져요. 다음 연도 가도 그 다음 연도 가도. 그럼 외부 이용자한테 주식 나는 자본금 200만 원 증가시키면서 20만 원 이익이고 10만 원 손해 봤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똥따지 같은 소리죠. 외부 이용자가 그런 표현 좋아하겠어요? 그냥 10만 원 이익이에요. 이렇게만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지금 손해 봤을 때는 이익 본 거에 대한 잔액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봤더니 이 앞에 20만 원 이익 본 게 있네. 그러면 20만 원 이익 본 거 중에 10만 원을 줄일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주식 할인 발행 죄송해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 나오게 돼요. 왜 주식 발행 초과금이 오는지 이해가시나요? 이 앞에 20만 원 이익 받던 거를 우선 상기해 준 거예요. 얘를. 그럼 내 장부에는 주식 발행 초과금 10만 원만 남아 있을 거잖아요. 그럼 외부 이용자가 내 장부만 봐도 증자하면서 10만 원 이익 받네. 그냥 한 번에 끝난다는 거예요. 그럼 자본금이 얼마지? 그러면 액면가보다 10만 원 더 받았겠지. 왜냐면 내 장부에는 자본금 200이라 적혀 있을 거거든. 그죠? 자, 그럼 세 번째에 또 3차 증자를 해요. 자, 1000주를 발행하는데 발행가가 이번에는 700원이다라고 볼게요. 700원. 자, 그럼 이번에 내가 또 주식 발행하면 주식 발행할 때는 일단 이것저것 볼 것 없이 무조건 대변에 자본금 얘는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얘는 무조건 자, 액면가 100만 원이 될 거고 자, 차변에 우리 회사가 돈 받는데 70만 원을 받았어요. 자, 그럼 30만 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일단 손해봤으면 이익 본 거에 대한 잔액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 본 게 10만 원 남아 있죠. 예, 지금 20만 원, 10만 원만 줄었으니까 10만 원 남아 있잖아. 일단 걔를 지우는 거예요. 그러면 차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10만 원이다. 이렇게 쓰고 다음 이제 나머지 20만 원은 이제 진짜 손해 본 거잖아. 그래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다라고 쓸 거예요. 그럼 내장부에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20만 원만 남아 있겠죠? 이해가셨나요? 그러고 나서 얘를 보면 자본금 증가시킨 거는 총 300만 원이죠. 그러면서 내가 받은 돈은 120, 90, 70 그러면 100, 280만 원이죠. 그래서 내장부에 이것만 지금 현재 남아 있도록 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20만 원이었던 거 이때 10만 원 지우고 이때 10만 원 지웠으니까 20만 원만 남겠죠. 그래서 이 두 계정 과목은 서로 우선 상계를 해야 되는 계정 과목이에요. 얘는 자, 이거 엄청 많이 물어보니까 회계 1급 세무 2급 그리고 전부 다 많이 물어보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본 간의 거래에서는 전부 다 손해봤다고 바로 손해라고 안 하는구나. 그럼 중력이 안 쓸 건데 이걸 봐도 손해본 게 있는지 확인해서 손해봤던 거 먼저 우선 상기하는 거예요. 얘들이는 서로 무조건 우선 상기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이해가시죠? 다음 이번에는 우리가 감자라는 표현을 볼게요. 자, 이 바로 앞에 증자를 보고 나니까 감자하니까 뭔지 느낌은 좀 있죠. 감자는 자, 얘는 자본금을 감소시키다라는 말의 줄임말이에요. 감자는 자본금을 감소시키다라는 말의 줄임말이에요. 그럼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식을 소각해야 돼요. 주식을 소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소각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완전히 없애버리다는 뜻이에요. 우리 뭐 쓰레기 소각장이 소각의 한자어가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태워서 없애다는 한자어고 지금 여기에 소각이라는 건 완전히 제거하다라는 뜻이에요. 뭐 어떻게든 없애버린다는 건 똑같죠. 자, 그럼 얘는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거니까 자, 예를 들면 자, 우리 회사가 천주 액면가 1,000원짜리를 우리가 소각을 하는데 시장에 형성된 가격이 800원인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우리가 소각을 하면 자, 우리는 자본금을 증가시킬 때는 대변의 자본금이었죠. 그럼 자본금을 감소시킬 거면 반대인 차변의 자본금이라고 써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의 자본금이라고 쓰고 이걸 증가시킬 때 무조건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쓴 이유가 감소시킬 때도 금액으로 주식수를 통제하려고 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감자시킬 때도 우리는 액면가를 써야 되겠죠. 그럼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자, 이렇게
100만 원이 되게 되고, 그럼 이제 이 주식을 우리가 그냥 가지고 와서 없앨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주주인데 갑자기 회사가 와서 나 주식 없앨 거니까 당신 주식 주시오 라고 하면 그냥 줄 거예요? 돈 받고 팔아야지, 그죠? 그럼 이 회사 입장에서는 돈 주고 살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대면에 돈을 주는데 당연히 액면가를 주는 게 아니고 시가를 주겠죠. 그럼 800원에 1000주를 줬으니까 80만 원을 줄 거예요. 80만 원을. 그럼 차이 나는 이 20만 원을 우리는 감자 차익이라고 할 거예요. 감자 차익. 감자를 하면서 차익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써줄 건데, 자, 그럼 이 계정 과목은 지금 이번엔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자본 간의 거래죠. 근데 자본금을 100만 원 감소시켰는데 내 재산은 80만 원밖에 안 나갔어요. 그래서 차이 나는 20만 원만큼 이익 받죠. 그래서 자본 간의 거래에서 이익 받으니까 자, 감자 차익은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되는 계정 과목이에요. 감자 차익은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되는 계정 과목이에요. 그럼 그대로 아래쪽에다가 1000주 액면가 1000원 시가 1300원 가지고 문제를 또 보면, 자, 우리가 어떻게든 감자를 한다. 자, 시험에서는 감자라는 표현보다는 소각하다는 글자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소각이라는 글자로 감자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소각을 하다 이렇게 나오면 차변에 자본금, 얘는 무조건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오늘 제가 이야기 제일 많이 할 거라고 했죠. 근데 이런 시험 나오면 자본금은 주식수 곱하기 발행가다 그러면 맞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무조건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예요. 자, 그리고 이제 나는 돈 줄 건데 시가 1300원 주당 줘야 되겠죠. 그럼 대변에 나는 130만 원을 지급하고, 그럼 차변에 돈을 받는데 나는 차변에 우리 자본금은 100만 원인데 130만 원 나갔죠. 그럼 차이 나는 이 30만 원을 우리는 감자 차손이라고 할 거예요. 감자 차손. 그럼 이 감자 차손 계정 과목도 보면 지금 얘는 자본 간의 거래인데 자본금 아니고 저 두 계정 과목 아니죠. 그리고 지금 자본 간의 거래에서 이익 본 거 아니죠. 그래서 얘도 자본 조정 항목이에요. 감자 차손은 자본 조정 항목이에요. 자, 그럼 감자를 할 때도 우리 회사가 자, 예를 들어서 액면가가 1000원인 이제 주식이 있는데 1차 감자를 해요. 1차 감자로 1000주를 하는데 한 주당 1200원에 얘를 샀어요. 1200원에. 자, 그럼 나는 감자 한다고 하면 차변에 자본금이고, 이 자본금은 무조건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그럼 100만 원이 될 거고, 나는 우리 시가가 1200원이면 시가를 돈을 줄 거예요. 그럼 차변에는 우리는 얘 감자하면서 20만 원 손해 봤다고 감자 차손 20만 원이다 이렇게 처리를 해두겠죠. 자, 그랬다가 자, 2차 감자를 해요.
그럼 2차 감자하는데 이번에는 한 주당 900원씩 주고 사와서 우리가 감자를 하는 거예요. 그럼 차변에 자본금 얘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제가 무조건이라 그랬죠. 그리고 차변에 돈을 줄 건데 나는 90만 원만 줬다는 거예요. 그럼 100만 원의 자본금을 감소시키는데 90만 원을 주면 10만 원의 이익이 나오게 되죠. 근데 얘도 지금 자본거래잖아요. 그럼 감자를 하면서 손해보고 이익봤다라고 양쪽으로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200만 원의 자본금을 감소시키면서 나한테서 나간 돈은 총 210만 원이죠. 그러면 10만 원에 감자하면서 손해봤다고만 남아있으면 되기 때문에 과거에 20만 원 손해봤던 게 있죠. 그러면 이번에 10만 원 이익 보면 과거에 20만 원 손해본 것 중에 10만 원을 상계해서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자차손이다라고 얘를 써줄 거예요. 이익이지만 감자차손 쓴 건 얘 지워주려고. 지금 앞에는 똑같은 원리잖아요.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할인 발행 자금하고 똑같은 원리죠. 자본은 다 이런 원리로 갈 거예요. 전부 다. 지금 제가 앞으로 한 개 더 이 다음 시간에 더 쓸 건데 다 같은 원리로 갈 거예요. 그냥 무조건 이익 보면 손해 본 게 있는지, 손해 보면 이익 본 게 있는지 계속 봐야 돼요. 자, 그럼 3차 감자를 해보면 1000주인데 700원이다. 700원이면 자, 어떻게든 감자하면 차변에 자본금 100만 원, 자, 대변에는 우리는 70만 원을 지급을 하고 70만 원. 자, 그럼 30만 원 손해 봤는데 봤더니 죄송해요. 30만 원 이익 봤는데 봤더니 과거에 20만 원 이익 본 거 손해 본 것 중에 10만 원 지어서 10만 원 손해 본 게 남아 있죠. 그러면 10만 원 손해 봤던 감자 차손 10만 원을 먼저 우선 상계를 하고 차이 나는 20만 원만큼 감자 차익이다라고 이렇게 처리를 할 거예요. 자, 원리 지금 처음 했던 거 원리 이해하셨으면 지금 이게 같은 원리죠. 그럼 만약에 이 상황에서 1,400원에 우리가 사와서 감자를 하면 얘 지우고 20만 원 또 감자 차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얘 둘이도 당연히 우선 상계하는 계정 과목이에요. 자, 이거 아는지 잘 물어보니까 우리 실기에서도 물어보고 이런 물어보니까 지금 얘는 까먹으시면 안 돼요. 자, 우리 쉬었다가 또 다음 시간에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